외국인의 월급이다. 와, 여러분 진짜 저도 굉장히 놀랄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말입니다. 외국인의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월급 300만 원 이상 비율이요. 10명 중에요. 거의 이제 4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외국인들 10명 중에 4명이 300만 원 이상 받는다는 뜻입니다. 진짜 많이 올라갔죠. 실제입니다. 지표에서도 나옵니다. 통계청의 지표입니다. 아직까지는 200만에서 300만 원 미만 그 사이가 50.6%지만 300만 원 이상도 35.8%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100만 원 미만은 3.7%밖에 이제 안 되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은 9.9%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은 50.6%고요. 그런데 300만 원 이상이 35.8%가 되니까 충격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충분히 충격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고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이잖아요.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많이 늘려줌으로 해서 이들이 소비하고요. 이들이 많이 돈을 씀으로 해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면 기업은 고용을 더 해야 되고요.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 일어난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인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만 늘렸구나. 저는 그 생각이 참 지울 수가 없네요. 진짜 우리 근로자들은요. 오히려 임금이 비싸다고 잘리는 형국입니다. 이게 자영업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소상공인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중소기업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결국은 외국인 고용만 많아지고 한국인 직원들은 내보낸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건가요?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외국인 취업자 수 추이를 보면요. 2019년에 86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92만 3천 명이에요. 92만 3천 명. 사실상 말입니다. 사실상 1년 사이에 7% 이상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84만 3천 명이었거든요. 원래 92만 3천 명이니까. 4년 사이에 제가 7% 6만 명 늘었다고 했지만 사실 2019년에 86만 3천 명에서 2020년 84만 8천 명으로 줄었고요. 2021년 85만 5천 명으로 약간 늘더니요. 2022년에는 다시 84만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니까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어 하면서 모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지금 92만 3천 명까지 됐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말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못하면 이런 괴상망측한 일이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서 더 큰 혜택이 있고요. 정작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는요. 회사에서 내쫓기는 형벌을 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게 워낙 갑작스럽게 이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버렸어요. 41.6% 5년 동안.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이렇게 부작용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주 52시간제가
기업의 비용을 올려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줄이고자 한국인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예, 비싼 국내 노동자는 내보내고요. 값싼 이 해외 노동자를 쓰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값싼 해외 노동자가 이제는 값싼 노동자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려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책의 실패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바로잡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진짜 안타깝다 생각이 절로 들어요. 뭘 바로잡아야 되느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뭐 월급을 덜 줘라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차별을 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내 이긴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한국 근로자에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따로 이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똑같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건가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몰려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라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반드시 알아야지 대한민국 경제를 읽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나 몰려올 정도면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2019년에 132만 3천 명이었던 외국인들이요. 2023년에는 143만 명까지 늘었잖아요. 4년 새에 8.1% 늘었습니다. 4년 새에. 10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이제 대한민국은요. 한국인만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국제화됐고요. 그 국제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은 여전히 말입니다. 과거에 캐묵은 이념 논쟁이나 하고 또 우리 지도자들은 사회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죠. 시대는 이미 세계 경제 대국으로 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제도와 거기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한데 과연 거기에 걸맞는 정책이 지금 펴지고 있으며 그런 정책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사는데 차별을 받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한국 사람이 한국을 살아가는데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